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아대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수업이고요. 제목은 기초 소프트웨어 및 입문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자, 저는 소프트웨어 혁신센터의 박종규 교수라고 합니다. 옆에 그림은 제가 GPT한테 최근 제 사진을 넣고 그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가 나오고 있죠? 좀 비슷한가요? 보자. 일부러 옷도 좀 비슷한 걸로 입었는데 제가 보기보다 살이 많이 쪄서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카메라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조금 옛날 거다 보니까 화질도 조금 안 좋고 밝기 조절도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마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자꾸 시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강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카메라만 보고 수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스튜디오를 가서 앉아서 수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제 작업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소프트웨어 혁신센터 소속의 박종규 교수라고 합니다. 관심 분야는 소프트웨어 공학,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이고요. 자, 연락처는 여기 나와 있는 PJK5401 그리고 우리 학교 도메인 dau.ac.kr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양해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신입생들이 대략 2,0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모든 메일을 보내시면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정말 이거는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싶은 핵심적인 부분들만 메일을 좀 보내주시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더라도 그때는 다시 한번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못 읽었구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혁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학과, 여러분들이 동아대 들어오시면서 학과를 선택을 하셨죠. 예술대학의 뭐 미술학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체육대학의 뭐 태권도학과 이런 걸 수도 있고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여러 가지 단과대학과 그리고 그 학과 그 대학 소속의 학과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혁신센터는 학과는 아닙니다. 학과는 아니고요. 제가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소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 소개,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과목인 기초 소프트웨어 및 입문이라는 강의에 대한 소개입니다. 강사 소개는 제가 방금 간단하게 드렸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란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앞으로 다닐 대학교는 동아대학교인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뭐죠? 어디에 있는 대학교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우리 동아대학교라든지 부산에 있는 다른 부산대, 부경대 이런 물리적인 대학교는 아니에요. 물리적인 대학교는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정부 부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을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의 이름입니다. 사업.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대학 교육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 기업, 사회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해서 진정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결국 내용은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대학 소속의 전공 학생들, IT,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배우는 그 전공으로 하는 전공 학생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예술대학, 경영대학, 다른 뭐 공과대학도 있을 거고요. 여러 그 비전공 학생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소양을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요즘 이 소프트웨어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인재로 키우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수업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 수업도 있어, 저 수업도 있어,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교들이 체제의 개편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대학교도 구조적으로 바뀔 것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하는 학교에게는 매년 대략 한 20억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대학도 2023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3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는 여러분들의 장학금도 나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만들거나 외부 강사 초빙도 하고 해외 대학의 글로벌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공자, 여기서 전공자는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우리 대학은 소프트웨어 대학의 컴퓨터과학과와 인공지능학과 두 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방금 말씀드린 두 개 학과 외에 모든 학과를 우리가 비전공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고 비전공자 또한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업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5년 5월 기준, 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는 2026년 2월입니다.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총 58개, 58개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7개 대학, 자, 경남 김해인재대학교, 마산의 경남대, 부산의 우리 학교죠. 동아대와 부산대, 그리고 부경대, 창원대, 울산대, 이렇게 총 7개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학교가 하고 싶다고 어느 학교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원금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매년 4-5개 정도였나요? 대학교를 선정을 해서 뽑은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총 4년 정도, 기본 4년, 최대 8년 정도 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 학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또한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이 수업 또한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일환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최근에는 AI와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도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실 때 조금 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간단한 기초적인 소양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더 심화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다리를 놓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동아대학교 소프트웨어 혁신센터 소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아까 학과가 아니라 혁신센터 소속인데 우리 동아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이 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대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중심대학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대학의 전공 학생들 교육을 하고 전교생 대상으로 기초 AI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비전공 학생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융합 전공을,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학생이 우리 학과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융합 전공으로 이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5개 정도의 융합 전공이 있고 아마 매년 융합 전공 학과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학협력 프로젝트라는 것도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저의 소개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어떤 것인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죠. 자,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제가 이 수업을 만들면서 목표한 게 있었어요. 정말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오셨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공 학생들이 아닌 비전공 학생들도 신입생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정말 쉽고 간단하게 컴퓨터의 원리를 알려주는 강의로 만들자라고 처음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달달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처럼 옆에 틀어놓고 가볍게 듣기만 해도 되는 강의로 만들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퀴즈와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좀 편하게 들으면서 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 15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수업당 30분 정도의 영상, 그리고 퀴즈가 한 2문제, 3문제 정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퀴즈를 풀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LMS라고 부르죠.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복잡한 코딩, 프로그래머처럼 그런 수업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소프트웨어 시대의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력. 요즘 시대가 AI와 소프트웨어를 빼놓고는 AI와 소프트웨어를 알면 더 좋은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AI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또는 어떠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뜻을 알고 이해를 하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우리가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그 기초 수업이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컴퓨터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적용 사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공대생들의 약간 그 사고 과정과 좀 공대생들의 사고로 좀 생각할 수 있으려나요? 여튼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그리고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AI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전공과 AI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려면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전공은 앞으로 이제 대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배워 나가실 거예요. 경영학과는 경영 수업을 들으실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원한 여러 전공에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비록 문과라든지 또는 예체능 계열이라 할지라도 이런 컴퓨터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이제는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과 이런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면은 어떻게 될지 요 물음표 상태에서 느낌표로 가는 이러한 과정을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수업 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만 하게 될 거고요. 초반에 소프트웨어 융합과 AI 융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프트웨어 융합. 자,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거는 특정 분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여기서 특정 분야는 여러분들의 전공을 얘기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하면은 특정 분야에서 어떤 작업 과정, 일련의 작업 과정이 있겠죠.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합니다. 살짝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악기를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연주를 들어보면서 작곡한다. 라고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컴퓨터가 없이 작곡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작곡을 했겠죠. 그 악보에다가 콩나무를 그려가면서 작곡을 했을 거예요. 작곡을 했는데, 자, 그때는, 자, 그러면 이제 작곡가들이, 여기에 도를 배치하고, 여기에 레를 배치하고, 여기에 미를 배치하고, 이렇게, 작곡을 싹 하면서 어느 정도 악보를 만들어 나가요.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내가 잘 했는가 중간에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악보를 직접 연주를 해봐야 되잖아요. 연주.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피아노만 내가 작곡을 하면은 그냥 바로 앞에 자기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만 치면 돼요. 그런데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긴 하지만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여러 악기가 들어가는 피아노도 들어가고 바이올린도 들어가고 그런 악기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할 때 그럼 그런 것들을 작곡가가 여러 가지 악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내가 잘 했는가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자격을 다 쳐야 되나요? 바이올린도 연주해야 되고 기타도 치고 기타래 피아노도 치고 아니면은 악단을 불러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쳐주세요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 당시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정말 뛰어난 작곡가들은 머릿속에서 그 악기들의 소리가 연주가 되고 있겠죠. 뭐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작곡한 그 부분까지 들어보려면은 쉽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는 진짜 그거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귀로 들어보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서 작곡 분야에서도 당연히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자, 그러면서 원래 손으로 우리가 작곡을 하던 것들을 이 일련의 작업 과정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됐죠. 물론 그러려면 작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겁니다.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악기를 배치하고 여기에는 피아노를 해보고 여기에는 바이올린을 해보고 여기는 심벌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보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악보를 작곡한 부분만큼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연주를 들어보면서 이 부분 조금 고쳐야겠네. 여기는 수정을 해야겠네 등등 작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간단한 사례를 든 거지만 작곡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융합, 음악 쪽에서 작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작곡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융합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작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최초의 이 작곡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개발자가 이 작곡을 공부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작곡가가 개발을 공부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융합은 개발자가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 많았습니다. 이런 작곡 프로그램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선 그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조선공학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학과들이 있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개발자들이 배에 대해서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조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는 개발자가 또 어떤 융합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전공을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공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거를 떠올린 다음에 개발자가 여러분 전공을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 전공으로 입학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4년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여러분 전공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개발을 배워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 쪽에서는 우리 개발자들이 이 특정 분야, 이 새로운 도메인을 공부를 한 다음 개발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정말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작곡 프로그램에서 이 화성학과 관련된 좀 미세한 소리 차이. 왜냐하면은 개발자들은 어떤 소리 두 가지 소리가 있을 때 이 소리와 이 소리를 두 개를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소리가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학과 출신들은 이 두 소리가
음악학과들한테는 이 두 소리가 이만큼 차이가 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제 음악학과 음악 전공을 하신 분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겠죠. 여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융합 방법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융합 쪽에서는 개발자가 도메인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소프트웨어 융합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전공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컴퓨터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융합 과정을 한다고 하시면은 컴퓨터의 기초부터 프로그래밍, 개발 이런 것들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AI 융합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AI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AI 융합은 크게는 AI 플러스 X 그리고 X 플러스 AI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AI 플러스 X는 무엇이냐? AI 기술을 먼저 확보한 다음 이를 도메인에 적용하는 방식. 지금은 문장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단은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AI는 특정 도메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도구로 채택하는 방식. 자, 여기서 X는 아까 말했던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메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 자, AI 플러스 X. 그러니까 이거는 AI에다가 여러분들의 전공을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 AI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또는 도메인을 무엇을 먼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AI 플러스 X가 될 건지 X 플러스 AI가 될 건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AI 플러스 X는 그 최근 이제 인공지능 우리 GPT라든지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우리가 LLM이라 부르죠. 이런 AI 서비스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최근 AI 융합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왼쪽 아래 그림 보면은 자, 인공지능 있죠. 저는 뭐 GPT라고 해놨지만 그 여러 가지 그 LLM 서비스가 될 거예요. GPT라든지 제미나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LLM한테 챗GPT나 이런 거한테 우리가 그림 그려줘 또는 코딩을 해줘 이 수학 문제 풀어줘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LLM은 물론 이제 성능의 차이와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풀어주죠. 그림도 그려주고요. 코딩도 어느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GPT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쓰면은 직장이나 여러분들 학교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나는 개발은 잘하지만 디자인 같은 걸 잘 못해. 그러면은 GPT한테 디자인을 부탁을 하면서 나의 개발과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혼자 그 처음 공부해보는 부분에 옛날에는 뭐 과외를 받거나 또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를 들었겠지만 이제는 GPT한테 여러 가지 그 질문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본인이 원래 할 수 있었던 그 생산력을 더 늘리고 퍼포먼스를 강화하는 측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을 해서 기존 도메인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AI 플러스 X라고 합니다. AI 플러스 X.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어딘가 취직을 했을 때 이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원래는 회사에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성임한테 물어봐야 된다든지 새로운 분야들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함께 작업을 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소프트웨어 융합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융합이 가능했는데 이 AI 플러스 X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도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더욱더 성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X는 AI 융합 단계에서 모든 분야, 우리가 여러분들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될 만한 융합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AI 플러스 X가 요즘 T 같은 서비스가 성장을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죠. X 플러스 AI는
기존 도메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를 도구로 쓰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즉, 그냥 전통적인 방식에서 AI를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그림 뭔가요? 이 그림은 주차장 들어갈 때 그 차단기죠. 이 자동차 번호를 찍고, 카메라 번호를 찍고, 어떤 번호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주차장 차단기입니다. 자, 이 차단기도 사진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번호를 확인하는 어느 정도의 사진 인식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GPT 같은 건 아니죠. 여기에 굳이 사진을 인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GPT 같은 거를 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분야에 특정 필요한 인공지능만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X 플러스 AI라고 합니다.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의료 분야, 의료 쪽에서도 요즘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죠. 그런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X 플러스 A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I 소프트웨어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다음에 우리의 전공까지 더해서 AI 인재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AI와 소프트웨어의 현재 그 보급되는 것들을 차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자, 옛날 우리 마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말 단순한 차량들도 있었고, 지금은 승용차, 버스, 이런 굴삭기 같은 중장비까지 정말 다양한 차량들이 있죠. 자, 이 차량을 AI와 소프트웨어에 비교를 하면은 이러한 차종, 자, 승용차냐, 버스냐, 굴삭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도메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이죠. 똑같은 차량이지만 여러분들의 전공에 따라서 이 차량의 목적이나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AI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물론 버스 같은 것들은 기사님이 계시고 우리는 기사님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다음에 그냥 목적지까지 가기만 해도 문제는 없죠. 하지만 기왕이면은 우리가 버스는 운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승용차나 차량 같은 거는 구매를 해서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I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운전자가 되면은 더욱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뺏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뭐 공감은 하지만, 요렇게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량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비교를 했잖아요. 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이 차량들이 발전을 하면서 옛날에는 마차 10대로 가야 하던 거를 마차 10대로 가야 하던 거를 버스 한 대로 가니까 마차를 몰던 마부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들은 버스가 뺏었다기보다 우리 버스 운전을 하는 다른 그 기사가 그 기사도 처음에는 마부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부는 빠르게 차 운전을 배우고 내가 버스 기사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쩌면 AI를 더 잘 쓰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협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어. 앞으로도 안 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2강부터 4강까지는 정말 컴퓨터에 대한 기초 내용을 배울 거예요. 컴퓨터의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을 배울 거고요. 5강부터 9강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요즘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죄다 인터넷 서비스죠.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또는 배달할 때 쓰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다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10강부터 15강이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학습이라고 부르느냐부터 시작해서 요즘 정말 중요한 생성형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윤리 같은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수업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